저도 한때는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냥 단순하게 살면 되지.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그때의 저는 참 순진했습니다. 정년을 몇 년 앞둔 시점까지도 노후의 경제적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주변 친구들의 현실을 직접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또래 분들은 관공서 공무원 제외하고 대부분 국민연금이 100만 원 전후입니다. 그전 세대들은 그조차도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저 역시 매달 받아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으로는 한 달을 제대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병원비 몇 번 다녀오면 이미 바닥이 납니다. 더 마음이 무거운 건 이 연금이 노후의 최소한을 지켜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막상 나이 들어 받아보니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100만 원은 고정비로 사라지고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활비, 인상 같은 변수는 고스란히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에 돈이 필요하다는 말은 사치가 아니라 살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걸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아래의 5가지 이유를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노후에는 돈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늙어서 돈이 왜 필요한지 5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누구에게도 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질병도 두렵지만 가족이나 친구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겨울 독감에 걸려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하고 일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저를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조금만 경제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배달 음식을 시켜서 끼니를 챙기고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미리 예약하고 조금 아플 때도 마음이 덜 흔들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노후에 돈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이나 친척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둘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변 친구 현수 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수 씨는 은퇴 후 손자 손녀를 돌봐주고 계신데 며느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버님, 요즘 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생활비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현수 씨는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관계는 돈이 없으면 더 피곤해지더라.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 지영 씨가 갑자기 집을 수리해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마음대로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친구와의 사이가 껄끄럽게 느껴지고 제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까지 생겼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분이 공동체 모임을 준비하셨는데 준비물 구매 비용이 부담되어 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마저 제한된다는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정말 공감했습니다. 노후에는 인간관계가 돈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작은 부탁도 즐겁게 받아들이고 부탁을 할 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면 작은 부탁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노후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인간관계를 내 마음대로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습니다. 병원비, 약가, 재활치료비 등은 미리 예상할 수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한 번에 크게 나가는 비용입니다. 저의 경우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가 말씀하시더군요. 연골 주사도 맞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수술과 입원, 재활까지 합치면 1,0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한 번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 친구 상훈 씨는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보험으로 일부는 커버되었지만 수술비와 재활비가 합쳐지니 2,000만 원이 넘는 지출이 한 번에 발생했습니다. 그 친구는 퇴원 후에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며칠 동안 마음 놓고 휴식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험을 보면서 노후에는 작은 사고나 질병조차 경제적 압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때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도 회복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노후에는 이런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경제력이 필수입니다. 넷째,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노후에는 작은 돈의 부족도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달 동안 생활비가 빠듯했을 때 아침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라는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조차 여유롭지 않았고 친구와 만나도 마음껏 식사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계속되었습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마음의 여유와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저희 동네 김 할아버지는 약간의 은행 잔고만 가지고 계셨는데 갑작스러운 냉장고 고장으로 음식을 버려야 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면 새 냉장고를 바로 구입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몇 주 동안 불편한 음식을 먹고 마음도 초조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작은 사건에도 마음이 흔들린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 지출은 어떻게 메꿀까? 이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니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아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이 맛에 사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살아갈 만큼의 여유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노후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노후의 자유는 결국 돈이 만들어줍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모든 선택의 바탕에는 경제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낍니다. 작은 일상에서도 선택권이 사라지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 수미 씨는 식사 메뉴를 고를 때조차 자녀에게 뭐 먹을래? 대신 이거 먹자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수미 씨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는 나이구나 하고 씁쓸해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 검진 예약이나
약 종류 선택조차 누군가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마음이 무겁고 작아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의료 서비스, 취미, 여행, 식사 등 작은 선택마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결국 자유로운 선택권과 삶의 존엄을 지켜주는 도구라는 사실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제약이 많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남아있는 선택권마저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결국 선택권은 나만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나이가 들어 경제력이 없으면 원하는 것을 고르거나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답답함을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작은 식사 메뉴부터 건강관리, 취미생활, 여행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선택이 존중되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경제적 여유는 단순히 물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을 갖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생활비를 계획하고 작은 저축부터 시작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 수입을 만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선택권은 조금씩 돌아옵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한 걸음씩 준비하는 과정이 삶을 지키는 용기가 됩니다. 아직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돈을 모으시고 건강을 챙기세요. 지금까지 해온 삶을 존중하면서 앞으로의 선택권을 지켜가는 자신을 응원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선택권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내 삶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다짐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 준비를 해야겠다고. 내가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노후에 필요한 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겁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